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이동원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잊지 않으셨군요. 네, 역시. 오랜만에 뵈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건설. 네. 이 현대하면 사실 이 자동차가 네,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네. 이 건설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종합 건설사고요. 네. 아파트를 짓는 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공장이나 플랜트 같은 걸 지어요. 오. 네, 그리고 원유 관련된 이런 플랜트들 이런 네. 것들도 하고 그리고 토목, 네. 고속도로 네. 그리고 뭐 항만, 네. 철도, 네. 원자력 발전소 네, 이런 발전소들 이런 종합 건설사입니다. 오,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네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터널,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네. 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 현대 건설 어떤 것들이 또 자세하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흔히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가 뭐 밟고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 사회 간접 자본들 네. 관련된 것들 다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국내에서 경부 고속도로, 오, 경부고속도로 네. 알아요. 경인고속도로가 더 먼저였는데요. 65년, 70년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런 것들 지었었고 네. 남산 1호 터널, 오, 네 주변에 있죠. 알죠. 네. 그랬고 원자력 발전소들을 많이 지었어요. 네, 오. 고리 1호기부터 해서 원자력 발전소들을 대부분 지었고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태국 같은데 고속도로를 크게 지었어요. 오. 네. 그리고 사우디 중동 한참 건설 붐일 때 네. 주베일 항만부터 해서 어머. 여러 가지 중동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네. 한때는 국가에 달러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창고 역할을 했죠. 어머,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 남산 1호 터널부터 시작해서 경인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까지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던 곳인데 네. 현대건설에서 또 참여를 했던 곳이네요. 게다가 해외까지. 네. 태국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태국이 길게 돼 있어요. 나라 전체가 맞아요. 남부랑 북부랑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거였고 국내에서는 해외 진출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1965년에 그 공사를 하면서 네.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중동 공사라든지 동남아 공사들을 수행하게 됐고 그 업력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야, 그렇군요. 암 최초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도를 또 건설을 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네. 사우디까지 또 진출을 한 거네요. 네네네. 우리가 또 이 현대건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또 집중을 하면서 또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좋은 거는 주택 시장이에요. 국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랐죠. 네, 안타깝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건설사한테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좀 묵혀뒀던 땅들도 개발이 되고 그렇죠. 지금 안 좋은 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게 한참 안 좋았는데 네. 마트를 사서 팔고 다시 리스를 하는 방식의 이런 네. 투자들도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래된 공장들, 부지들, 도심 근처에 있는 공장들 이런 데 대한 재투자도 하고 있고 네. 또 호텔 같은 업이 안 좋은데 호텔을 인수해서 재개발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도 하고 네, 다양한 분야들의 주택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마트 같은 경우도 사고 그리고 공장 부지도 쓰지 않은 공장 부지도 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게 부각이 되는 걸까요? 그동안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유가가 2014년에 네.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중동 발주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대안으로 이제 국내에서 네. 계속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네. 국내에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고 지금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 상위 아파트 업체들이 되게 많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지방 건설사들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득세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방에도 많이 되면서 네. 또 이제 집가도 많이 상승하고 하면서 이런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상위 건설사들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오. 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지방 소도시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힐스테이트 알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 현대건설의 브랜드가 크게는 힐스테이트랑 네. 상위 브랜드로는 DH 이렇게 이제 두 개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힐스테이트의 뭐 지방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부산만 놀러 가도 그 다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아마 힐스테이트나 이 DH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하겠네요. 네,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에서 크게 재개발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서 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네. 대형 건설사들이 진입을 해서 네. 수주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값이 물론 집을 못 산 저는 좀 눈물을 좀 머금고 있지만 주택 경기 주택이 점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장밋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그동안은 사실 정부 규제가 많았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작년 7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네. 그게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익률이 많이 깎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그쵸. 있었는데 그런 게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분양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야당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분양들, 신도시 건설들 이런 게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가가 상승한 게 뭐 네.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다 이렇게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다만 그동안 사업성이 없던 토지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상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싸게 돈을 조달을 해요.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현대건설이 그만큼 신용등급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건설사 중에는 최상위에 있고요. 이 좋은 신용등급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시행사들이랑 초기 투자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마진을 공유를 하면서 네. 전체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거죠. 흔히 뭐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랬어요. 네, 시공을 통해서 버는 돈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잘 짓는 걸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아끼기보다는 잘 지어서 평판으로 우리가 장기 사업 성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머, 마인드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은 그 아파트들은 네.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평판이 좋아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들 네. 이런 시행과 같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건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건설사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현대건설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건설사들이 분위기가 좋아요. 최근 분위기들이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전체 산업이 좋을 때는 대장주가 더 가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됩니다. 현대건설이 명실공히 국내에서 건설을 해서 대장주고요. 그동안 이제 해외 쪽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해외 쪽 때문에 작년에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이 타 건설사 대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지금 회복이 되는 분위기에 와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자회사가 있는데 네.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봤을 때 네. 중장기 그 범현대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갖고 있는데 이런 ESG 투자라고 해요. 동상 알죠? ESG 네네,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이런 뭐 신사업들에 투자할 때 네. 현대건설이랑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현대건설이 매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쯤 되면 꼭 여쭤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려해야 될 사항 분명히 있거든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해외에서 지금 유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 공사를 많이 했어요. 병원이요? 네, 국내에서는 아산병원이라고 네, 지역마다 병원이 있고 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병원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 병원을 다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토목 공사들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해외 공사들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정치적인 이슈인데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선이 사실 대선 기간이 되면 건설주들이 오르는 경향은 있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어디 쪽이 이렇게 당선이 될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낼지 이런 게 약간 리스크 요인이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려 사항까지 또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시간이죠. 이동원 연구원님의 현대건설 어필 시간. 뚜루루. 네, 현대건설 최근에 뭐 다들 집에 대한 관심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짓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DH 브랜드. 그리고 점점 많이 보여요.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분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잔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건설사 중에서는 상위 건설사들이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동원 연구원님과 함께 현대건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더 밝게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